요즘 가장 이슈인 직업, 개발자.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을 다루는 딥러닝 개발자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네이버의 딥러닝 개발자 채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딥러닝 개발자를 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영상인식,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을 접목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많은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딥러닝 개발자가 모두 모델을 설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를 자세히 읽어보면 딥러닝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들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딥러닝 개발자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흔히 딥러닝 개발자라고 불리는 개발자들의 유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모델 설계자, 딥러닝 개발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대부분은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떠올릴 텐데요. 모델을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델 설계자의 역할입니다. 정확히는 딥러닝 모델을 구축 및 설계하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그림처럼 모델 설계자는 목표 기능을 만족하기 위한 적절한 네트워크 구조를 디자인하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협조의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거나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할지 전략을 세워 나가기도 해요. 영상인식 모델을 설계한다고 가정한다면 콘볼루션 레이어 구조를 사용할지 여부와 사용한다면 몇 층으로 구성할지, 커널의 크기는 몇 주로 설정할지, 스트라이드, 패딩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어떤 옵티마이저를 적용할지, 액티베이션 함수는 어떤 것으로 할지,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할지, 그라운드 트루스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데이터 증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 모델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디파인하고 성능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결과적으로는 PC에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개발자들이 직접 목적에 맞는 모델을 설계하기도 하지만 컨퍼런스 등을 통해 학계에 발표되어 어느 정도 성능이 증명된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목적에 맞게 모델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모델 최적화, 딥러닝 개발자 모집 공고를 보면 모델 최적화라는 키워드가 참 많이 보이죠? 그만큼 모델 최적화는 실무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적화는 모델을 튜닝하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튜닝이란 현재 모델의 예측 성능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AI 모델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는 것부터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절하는 것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이 그림처럼 최적의 옵티마이저를 선정해 글로벌 미니멀을 향해 학습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표적인 최적화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설계의 역할 아니냐고요? 모델 최적화 작업은 설계자와 긴밀하게 협조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성능 요소들을 크게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돼요. 최적화 업무에서 어떠한 실험 결과에 따라 정해진 매뉴얼대로 튜닝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소들이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모델의 목적에 따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적화 개발자 또한 모델 설계자 못지않게 탄탄한 이론적 배경 지식과 실험 노하우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튜닝해야 하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해요. 인공신경망의 층수를 줄일 수 있는지, 콘볼루션 필터 사이즈와 필터 수를 조절해 볼 수 있는지, 러닝 레이스를 좀 더 늘려서 성능을 담보하면서 학습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한 번에 학습할 데이터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줘야 적당할지, 어떤 최적화 기법을 쓰고, 손실 함수는 어떤 것을 쓰는 게 효과적이며, 활성화 함수는 무엇이 좋을지, 이처럼 모델 학습을 위해 사람이 결정해야 하는 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행하는 작업인 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동반하기도 하죠. 최근에는 오토 ML이라고 불리며 AI 기반으로 최적화를 진행하는 기법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토 ML은 데이터 수집, 최적화, 모델 학습 및 평가 등 전문가들의 많은 리소스를 요구하는 부분을 자동화해요.
최적의 AI가 학습되도록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이런 기법이 더 발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쉽게 모델을 최적화할 수 있겠죠? 모델 섭빙. 자, 이제 모델 학습이 완료되고 성능도 어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해 볼게요. 모델이 만들어지고 최적화도 어느 정도 되었다면 실제 비즈니스에서 사용되어야 할 차례이죠. 실무에서는 연구용이나 실험용으로 모델을 만들었다고 다가 아니에요. AI 모델을 실제 사용자들에게 원활하게 서비스하는 업무가 남아있습니다. 즉, 모델 서빙이란 실제 사용자들에게 모델의 예측값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해요. 이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은 대표적인 딥러닝 서빙 모델인 텐서플로우 서빙의 다이어그램이에요. 먼저 왼쪽 블록의 컨티뉴스 트레이닝 파이프라인을 통해 많은 학습 및 실험을 진행해 모델 1, 모델 2 등이 만들어져요. 그 후 오른쪽 블록에서 보이는 것처럼 확정된 모델 1, 모델 2를 베이스로 하고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응답하는 방식으로 서빙이 진행돼요. 여기서 텐서플로우 서빙 모듈은 모델과 사용자의 요청 응답을 잇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엠리스트 데이터를 학습한 모델을 서비스한다고 가정해볼까요? 단말기에서 특정 이미지를 모델이 있는 서버로 보내면 서버 내에 있는 모델은 인퍼런스 동작을 수행한 후 추론 결과를 다시 스마트폰으로 보내주게 되죠. 이러한 서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버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해요. 특히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많이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AWS, GCP와 같은 클라우드 서버를 잘 이해하고 다룰 줄 알아야죠. 또한 딥러닝 모델의 입력 및 출력에 최적화된 프로토콜로 서버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중요해요. PC 알고리즘으로 존재하는 딥러닝 모델을 실제 서버와 연동하여 성능을 테스트해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PC단에서 훈련이 끝난 모델은 주어진 데이터를 훈련형과 테스트형으로 나누어 훈련한 정도의 정확도와 응답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단말기에서 입력되는 이미지는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죠. 학습 데이터와는 다소 괴리가 있는 이미지 밝기나 노이즈 등으로 인해 잘 정제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에 대한 성능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서버와 통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여러 단말과 효율적으로 통신하기 위한 방법, 타임아웃 기준 확립 등에 대해 고민하고 구현을 진행하게 돼요. 최근에는 모델 서빙을 도와주는 플랫폼을 통해 서빙을 위한 테스트를 손쉽게 진행할 수도 있죠. 도커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소프트웨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개발자가 앱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같은 개발 환경을 제공하게 됐어요.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편하게 개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컴퓨터가 바뀐다거나 하는 등 물리적인 환경이 변경되면 다시 이러한 환경을 세팅해줘야 한다는 불편함도 따라왔죠. 도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 플랫폼이에요. 도커는 여러 앱의 실행 환경들을 추상화하여 다양한 플랫폼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개발자는 앱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도커에서 제공하는 환경을 통해 실행하면 돼요. 모델 임베디드 개발자. 임베디드의 사전적 의미는 간직하다, 내장하다, 끼워 넣다 등으로 전자기기 내부의 어떠한 시스템을 내장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운영체제를 담는 그릇이 MCU, CPU 등이고 여기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팅하여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시스템을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해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밀접한 단말기의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사용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신속해야 해요. 또한 크기에 한계가 있어 하드웨어의 퍼포먼스에도 제한이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언어인 C 언어나 어셈블리어와 같은 로우-레벨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합니다. 딥러닝 설계 최적화 등은 대부분 하이-레벨 랭귀지로 구현하는데요. 딥러닝 특성상 실험이 굉장히 많고 구현 오류에 따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개발 편의성이 높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 분야에서 임베디드 개발자는 하이-레벨 랭귀지로 짜여진 PC 알고리즘을 임베디드 시스템에 포팅하기 위한 로우 레벨 랭귀지로 변환하는 일을 수행해요. 사실 임베디드 개발자는 딥러닝 분야에만 의존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최근에는 딥러닝의 연산량이 워낙 많고 처리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다 보니 영상인식 배경 지식을 갖춘 인베디드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인베디드 시스템은 디바이스가 있는 분야라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죠. 유행을 타지 않아 전문성을 갖춘다면 직업을 잃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보수도 높은 분야예요. 이상으로 딥러닝 개발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딥러닝 개발자를 하고 싶은지 생각해둔 게 있나요? 딥러닝 개발자를 위해서 언급한 4개의 유형으로만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딥러닝 개발이라는 큰 개발 태스크 안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크게 모델 설계, 최적화, 서빙, 인베디드로 분류할 수 있어요. 각자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조화롭게 협업해야만 경쟁력 있는 딥러닝 모델이 사용자에게 서비스될 수 있겠죠? 모두 훌륭한 딥러닝 개발자가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